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프리미엄 정육점 설로인의 안심 스테이크 고기입니다. 선명한 육색과 비현실적인 마블링. 당연히 한우 2플러스 등급으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그간 여러가지 안심을 써봤는데요, 안심에 이렇게 마블링이 가득한 것은 처음 봅니다. 안심으로 고급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꼭 요리용실로 묵습니다. 안심은 고깃결 자체가 원래 쩍쩍 갈라지기 쉽기 때문이죠. 조아키노 로시니, 낭만주의 시대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이자 감독입니다. 와, 이 바지핏은 좀.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심지어 영화조차 없던 그 옛날에는 오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인기 많고 돈이 되는 컨텐츠였대요. 로시니는 10대 때부터 오페라로 연달아 대박을 터뜨리면서 20대 초반에 이미 재벌급 부자였던 음악가입니다. 천재 예술가가 어리고 부자다? 미친 조합이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런 천재가 불과 37에 오페라계에서 돌연 은퇴를 해버립니다. 30대 은퇴하는 파이어족의 시조새예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약 40년을 미식가로서 살았다 합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죠. 근데 레스토랑 좀 다닌 평범한 미식가가 아니에요. 젊을 때 오페라로 번 돈 펑펑 쓰면서 세계의 고급 식재료는 다 사 모아서 직접 요리를 합니다. 집에 거물급 셰프, 음식 좀 안다는 귀족들을 초대해서 그 요리를 먹여요. 셰프들은 로시니 음식을 다듬어서 로시니 이름 붙인 신메뉴로 내고요. 로시니의 명성과 영향력이 뱃살만큼 점점 커졌겠죠. 이것이 미식 문화 전체를 끌어올렸다 평가받는 역사적 미식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로시니 메뉴 중 맨 꼭대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재료비가 드는 요리 중 하나, 투르네도 로시니를 정통 방식으로 도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60맨의 세계 요리는 현지인의 레시피만 참고합니다. 일단 프랑스어가 아닌 영상은 철저히 배제했고요. 조회수 높은 10개 영상을 프랑스어 자동자막 키고 한 줄 한 줄 일일이 타이핑해서 받아 쓴 다음 번역기 돌려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제 주방의 보물, 메이드 인 프랑스 모비엘 구리팬입니다. 유튜브 첫 수입으로 직구해서 샀던 팬인데요, 오늘만큼은 꼭 쓰고 싶어서 인덕션 아닌 하이라이트 레인지를 꺼냈습니다. 빵 덕후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탄성을 지르셨겠죠. 신촌에 위치한 김진한 제과점의 우유식빵입니다. 1996년부터 한자리에서 걸어온 식빵 외길, 이 위대한 식빵의 일부만 쓴다는 것이 죄책감이 들지만 오늘은 가운데 부분으로 크루통을 만들 겁니다. 원형 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잘라냈고요.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 앞뒤로 구웠습니다. 하나는 노릇노릇 예쁘게 나왔는데 두 개는 살짝 그을려 버렸네요. 태워먹은 정도는 아니니까 넘어가시죠. 오늘의 핵심 재료 푸아그라를 소개합니다. 저도 당연히 난생 처음 사봤습니다. 푸아그라 하면 대부분 캔이나 병에 든 것을 상상하실 텐데 이런 건 장기간 보관, 합리적 가격을 위해 가공한 거래요. 그러니까 100% 푸아그라가 아니고 다짐 육이랑 섞어 저렴하게 판다는 거죠. 근데 천하의 로시니가 섞었겠습니까? 무조건 통으로 먹었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푸아그라를 얼마만한 크기로 썰어야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보고 호기롭게 호화롭게 크게 잘라봤습니다. 이제 푸아그라를 팬에 올립니다. 기름을 두를 필요도 없고요, 소금만 약간 뿌리면 됩니다. 순식간에 무지막지한 양의 기름이 빠져나옵니다. 아까 크게 썰기 잘한 게 기름이 빠지면서 크기도 줄더라고요. 이렇게 겉을 시어링한 푸아그라는 120도 오븐에 10분 정도 넣어놓으면 속까지 잘 익습니다. 또 하나의 고급 식재료 이즈니 버터입니다. 99.97% 순도라서 유명하고 비싼 버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향이 너무 고급진데 알 수 없이 산뜻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늘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귀한 버터에 튀기듯이 한우 툭불 안심을 구울 겁니다. 잠시 BGM을 줄여볼까요? 참으로 절경이로다. 이곳이 극락이로구나. 겉은 맛있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났지만 아직 속은 생고기입니다. 역시 120도 오븐에 넣어서 고기 중심부 온도 52도에 꺼내겠습니다. 흥건했던 이즈니 버터는 전부 따라낸 뒤 이 팬 그대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소스의 핵심 재료 마데이라 와인입니다. 와인에 브랜디를 넣어서 알코올 도수를 올린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네요. 마데이라 제도는 포르투갈의 섬지방인데 보시면 정도가 지나치게 본토에서 멀더라고요. 1800년대에 마데이라 물건을 파리로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굳이 꼭 마데이라를 썼다는 로시니도 참. 그리고 마데이라 와인보다 더 유명한 마데이라 특산품이 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에어포트. 날강두의 고향이 마데이라입니다. 짤로 돌아다니는 추한 동상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공항이래요. 와인샵은 정말 웬만하면 인스타그램을 하시더라고요. 해시태그 마데이라 검색해서 마데이라를 파는 가게들을 찾은 뒤 전화로 문의해서 쉽게 샀습니다. 이것은 비프스톡 큐브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친숙한 건 이 청정원 제품일 텐데 먹어보니 굴소스만큼 짜서 적어도 프렌치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크로너사의 비프스톡 큐브를 사봤습니다. 물에 섞어 큐브 하나를 녹이면 소스 재료 준비 완료입니다. 아직 뜨거운 팬에 와인을 부어서 디글레이징 시킵니다. 바닥에 눌러붙어있던 맛의 원천인 퐁드를 떨어뜨리는 작업이죠. 비프스톡은 와인과 비슷한 양으로 1대1로 넣으시고요, 한참을 끓여서 와인의 알코올을 모두 날립니다. 체에 걸러서 까맣게 탄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진하게 우러난 소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쳤다. 믿을 수 없는 크기의 생트러플입니다. 이 생트러플은 네이버 쇼핑 트러플 연구소에서 구해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135g. 초일류 레스토랑들에서 1g에 10,000원 넘게 팔아요. 그러니까 10g 넣어주면 10만원 그냥 넘어요. 지금 눈앞에 135g이 있네요. 이 케이스를 연 순간 주방 전체가 트러플 향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제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트러플 솔트 트러플 오일은 최상급 브랜드도 먹어봤었거든요. 생트러플의 향은 아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진동하듯이 존재감이 강하지만 경박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스며들듯이 어느새 주방 전체를 환상적인 향으로 가득 채워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투르네도 로시니 함께 만나보시죠. 역대 60인 요리 중 가장 귀하고 비싼 요리 같이 먹을 분을 모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먹으면 되나요? 미쳤다. 대박이네. 너무 잘 나왔다. 스테이크는 대합격. 힘을 안 주는데 중덩하고 잘리네. Cheers. 맛이 끝이 없네. 오. 이거는 저 너머에 있는 어떤 맛이야. 와. 엄청나네. 푸아그라도 부드럽고 안심도 부드럽고 빵까지 소스가 묻어서 부드러워가지고 뭐가 뭐를 먹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씹는 것 같아. 보통은 안심이 되게 부드러움을 주는 역할을 하잖아. 여기에서는 오히려 가장 제일 담백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맛? 오.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다. 드라이하니까 더 좋네. 파스타를 드셔보시죠. Cheers. 여기서 탄수화물 여태까지 해줬던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이게 꿈처럼 기억이 될 것 같아.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야, 이거 되게 얇게 썰리는구나. 예쁘게 먹는 게 아니라 이건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와, 먹어봐. 이렇게 평생 못 먹을 수도 있어. 아삭해. 맞아. 아삭해. 뭐야? 진짜 버섯 같다. 그러니까 버섯인 걸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트러플이 송로버섯 하는데 나도 지금 이걸 먹고서야 맞아, 이거 버섯이야 라는 걸. 이거 한 입 만약 크게 먹으면 진짜 버섯 같겠다. 안심 비싼 거 먹으면 진짜 맛있구나. 코스트코 안심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급이 달라. 급이 진짜 한우는 한우야. 푸아그라는 너무 맛있는데 줄여야 돼. 푸아그라는 사실상 소스로 써야 될 것 같아. 적게 넣어야 돼. 크림치즈처럼 발라먹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프렌치 중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돌이켜보니까 조금 이렇게 보여주기식 요리였던 것 같아. 그치.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지. 그렇지. 이렇게 먹어보고 적당히 먹는 게 기분 좋은 거지. 적당히 먹으면 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살게 된다고. 과하게 먹어봐야 돼. 오늘 아주 과하고 좋아. 지금 이 감성이면 솔직히 내 친구들이랑 있었으면 노래 한 곡 정도는 뽑았을 것 같아. 노래 어떤 장르? 위켄드? 디 위켄드? 그걸 라이브로 부른다고? 스타덤에서 이렇게 슈퍼볼 라이브 같은 느낌으로? 따단. 살면서 언제 이렇게 먹냐. 인생 마지막이야 이거. 다 트러플 향이 된 것 같아. 막. 식도부터 막 위까지 다. 식감이 너무 맛있다. 사각사각하다는 느낌까지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안 얘기해줬지? 뭐를? 조금 혼자 먹으라고 따로. 누가 먹어봐야 알려주지 그거를. 누구야 나한테 얘기 안 해준 사람. 육식맨의 랭킹이 요리빨하고 재료빨로 나눠져 있는데 요건 당연히 재료빨로 들어가야 되고요. 재료빨 몇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으세요? 1등 아니야? 근데? 무조건 1등이야. 달리기 시합인데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느낌이야. 그 정도로 육식맨 랭킹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맛이기 때문에 사실 1위를 그대로 두고 0위라고 써야 될 수준인 것 같아 이거는.
우아하게 로시니를 들으면서 해그린 달님 스타일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짜파게티입니다. 2년 전 트러플 오일 짜파게티가 대유행했었죠. 근데 그건 오일이었고요. 99%가 트러플 오일인 와중에 1% 정도 트러플 통째로 오일에 절인 가공품으로 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생트러플로 짜파게티를 먹는 인생 1대급의 호사를 누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석 박사님들이 만드신 짜파게티가 웬만해선 맛으로 묻히기 힘든데 트러플 앞에서는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까 마포구 귀요미님하고도 대화했지만 실제 생트러플은 식감이 미쳤습니다. 레전드급 트러플 향에 아삭아삭한 식감에 혀를 유린하는 스프 맛에 부드러운 면에 아주 잔치가 벌어진 식사였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모두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60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